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연의 돈놀이 스탁 시간입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잘 올라오는 그런 장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저항권에 들어와서 탄력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이제 설명절이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찾아오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 조정이 조금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추세적인 상승 흐름만 유지해 준다라면 이대로 큰 걱정 없이 이번 달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 마감하는 내일장 전략 때 여러분들께 시장 어떤적인 부분, 그러니까 가격대를 딱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추세 라인 이탈 나오지 않으면 크게 걱정 마시고 저점 매수는 계속 공략을 해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오늘도 시원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유튜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너 오늘장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는데 은행주들 특히 강세였고, 그리고 금융주들 증권이라든지 벤처 캐피탈, 인베스팅 이렇게 붙어 있는 종목들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금융주, 그리고 중국, 그리고 AI 이렇게 세 개를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게임주들도 있고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있고 한데 너무 키워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압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이제 간밤에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왔다라는 이슈 때문에 강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시작할 때 항상 미국장에서 어떤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다 그러면 다음 날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죠. 목요일 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목요일 날 보게 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특히나 풍력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강하게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또 풍력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침에는 미국장에서 어떤 섹터들이 특징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나 이걸 보신다면 그날 우리나라 장에서도 공략할 만한 sek터들이 바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흐름 보였는데 최근 며칠간 권리락 이후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 1년간 정도는 이 고금리 상태로 일단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금융주들 어차피 대출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마진이 어차피 비슷하게 계속 가는데 뭐가 크게 달라지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오는 금액 자체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금융주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부터 은행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보시라고 조정 나올 때마다 사도 좋은 게 은행주다. 이유는 배당이 5%나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은행 적금 넣어도 5% 잘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적금할 돈으로 차라리 은행주를 매수를 하면 5%의 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또 금리 인상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수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방송이 아니더라도 노란톡방에서 제가 수시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노란톡방에 참여하실 분들은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시면요.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뜰 거예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중국인데, 뭐 컨텐츠 관련주도 오늘 핑거 스토리가 상한가 들어가면서부터 좀 많이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지만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또 반등이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컨텐츠 관련주들이 최근에 좋았죠.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또 넷플릭스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더 글로리라든지 이런 국내 컨텐츠들이 굉장히 좀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제가 한 2년 전에 2020년도 연말에 2021년도는 컨텐츠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산업이 발달을 하면요, 처음에는 대부분 다 제조업으로 이렇게 제조업 강국으로 갑니다. 그죠? 예전에 뭐 조선 같은 경우에 영국, 유럽이 이제 굉장히 강했다가 일본으로 넘어가고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가 다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인건비가 싼 쪽으로 제조업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뭐 거기서 이제 고부가 가치의 그런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산업들만 이런 선진국에 좀 남게 되고, 결국은 제조업들은 그런 개발도상국으로 자꾸 이렇게 뺏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선진국들을 보면요, 테크트리가 딱 보여요. 제조업에서 일단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업이 강화되든지 아니면 금융이 강화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자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이 아이디어적인 부분들 그런 걸로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OTT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생기면서 이런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단번에 한번 그냥 테마성으로 쫙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조정이 나오시게 되면 또 어떤 새로운 컨텐츠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저점에서는 또 공략을 해보시고 추세적인 흐름을 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키워드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뭐 도시에 있는 인구 중에 한 70%에서 뭐 90% 정도는 지금 코로나19에 다 감염이 됐다, 거의 피크아웃이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순쯤 되면 뭐 대부분 다 걸리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어 가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일본, 뭐 미국 할 것 없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제재를 좀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다 면역이 생기고 나면, 이런 되는 확산세가 이제 사그라들게 되면 다시 풀릴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뭐 여행 관련주들이라든지 리오프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게임주들이 오늘 또 괜찮게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판호 발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12월 달에 강했던 그런 어떤 중국 키워드로 움직였던 테마들, 그런 섹터들은 뭐 전 종목이 다 가지는 않더라도 돌아가면서 순환되면서 상승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끝나지 않는다면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대장주들이 꺾이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AI 관련주들, 뭐 지금 올해 벌써 뭐 한 3-4배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 이 AI 관련돼서는 올해 들어서 이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챗 GPT라고 해가지고 뭔가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확 받으면서 이게 뭐 구글의 대항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데, 그건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유료화가 되게 되면 일단 구글은 뭐 무료잖아요. 광고에 대한 수입을 받는 부분이고 이것도 뭐 그런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되게 신선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챗 GPT 구글에 검색을 하셔갖고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고 한번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어떤 뭐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한글을 쓰셔서 영어로 번역해줘라고 하면 정말 깔끔하게 딱 번역을 해주고 영어도 문장을 한국어로 굉장히 잘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코딩도 가능하고 상당히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AI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순환이 좀 되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적인 측면으로 보면 솔트룩스가 거의 뭐 대장급으로 상승 흐름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6,000원대에서 이미 2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상장했던 그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려고 하는 뭐 그런 흐름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뭐 잠깐 쉬어가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뭐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알체라라든지 뭐 핸디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또 바닥권에서 AI 관련된 뭐 뉴스가 붙어주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쪽은 거래 대금이 골고루 잘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이따가 도너 리포트 시간에 뭐 리뷰를 할 거지만 루닛이라는 종목 아시죠? 요거 이제 도너 리포트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뭐 의료기기 관련 종목인데 역시나 AI로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붙으면서 또 오늘 강세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 좀 새롭게 생긴 테마들도 있어요. 뭐 퀀텀 뭐 해가지고 삼성에서 TV 나온다는 뭐 그런 종목들도 지금 생겼고요. 거기다가 뭐 리튬 광산 우리나라에 뭐 지금 한 6군데 정도 있다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런 것들도 뭐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적인 전환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테마주들처럼 우리가 꾸준하게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장 리뷰는 뭐 한 이 정도로 드리고요.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어떤 테마가 강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런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핑거 스토리가 이제 상한가 가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고 2등주, 3등주들이 뭐 거의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20%도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후발주들을 또 짧게 공략을 하셔도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노란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시면요.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뜨고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이주현 요 세 글자 딱 보내주세요. 이주헌 아닙니다. 이주현입니다, 여러분. 딱 그렇게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지금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가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소통하시면서 힘든 증시 함께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요. 제가 뭐 앞에 시장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의 종목들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종목이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제가 시원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기는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유튜브 들어오셔갖고 서울경제TV 검색하셔가지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남기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바로 상담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문의가 오셨는데요. 효성 TNC 문의 주셨어요. 이거 지난주에 제가 전화로 상담을 했던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자였나요, 그때도? 효성 TNC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를 차트에다가 이제 하나를 탁 올려놨는데 추세적인 전환과 추세적인 상승에 나오는 그런 시그널들을 60일선과 120일선을 통해서 보셔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스판텍스 섬유 세계 1위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시가총액 1조 7천억짜리인데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박스권 저항자리 상단까지 이렇게 돌파하면서 시세가 올라왔어요. 요때 제가 이 비중도 50%인 거 보니까 똑같은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단이 50%시면 비중을 갖다가 조금 줄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 30%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핑크색 그리고 초록색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굵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이 이제는 상승을 하는 종목인지 아니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하는 종목은 사지 마라라는 얘기 드리잖아요.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횡보하고 있는 종목도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정배열로 들어간 종목, 상승으로 60일선이 121선을 골드를 시키고 이렇게 정배열로 이렇게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여기서 N자 상승으로의 우리가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0만 원대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고점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되겠고 올해 2,4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예상되고 2024년도에는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두 배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올해 한 중순 이하로 하순으로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조 7천억은 너무 싸다. 그래서 고점인 한 7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만약 실적대로 따라간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러나 일단 올라갈 때 저항권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한 50만 원 선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바닥권 26만 원대 잡은 구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박스권 상단을 막 돌파를 했죠. 그러면 요 마디만큼 딱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50만 원 정도가 목표 주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49만 원 정도 오면 그때부터 분할로 조금 정리를 하셔서 비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나 30% 정도만 남기시고요. 그 뒤에 추세적인 흐름대로 계속 가든가 말든가 요거는 그냥 싼 종목이니까 놔두시면 되고 나머지 또 싸고 좋은 종목들을 분할로 공략을 해두시면 또 수익이 더블로 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효성 TNC는 보유 50만 원까지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분도 문자 상담입니다. 한창산업 문의를 주셨고 1,200원의 비중이 20%. 자, 1,200원이면 지금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세요. 대략 한 6%, 5%, 6% 정도 손실권이신데 한창산업 요드 관련주고 후쿠시마 오염수 정제 기술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후쿠시마 관련해서 이제 오염수 방류하겠다 하면 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대체용 차세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를 그렇게 딱 해놨는데 지금 주가 흐름은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작년 10월이죠. 이 13,000원, 12,000원 구간대에서
저항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와버렸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저점권에서 자리를 살살 만드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한 단계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어떤 방향성이 잡혀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 61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서 빠지지 않고 버텨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단기 이평선 11선, 5일선, 21선 이런 단기 이평선들이 이런 중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면서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충분히 한 차례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이 400억짜리니까 500억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이제 소형주죠.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라기보다는 안전한 종목인가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 이것만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창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기업이고요. 괜찮은 회사니까 이대로 일단 보유를 해보시고 손절가를 제가 잡아드린다면 월봉상 박스권 하단자리 지금 안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8,400원 손절가 잡으시고 요거는 기다려 보신다면 수익을 좀 괜찮게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월에 일단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요 시세가 뭔가 대단하게 한 5배, 10배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그냥 바닥권에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간 조정만 거치면 이건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지금 눈에 딱 띄는 저항 자리는 1,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200원이잖아요. 일단 요 저항 자리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끌고 가보시고요. 저는 요거 한 11,000원까지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1,500원이네요. 11,5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손절가만 잘 지키신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분 문자 상담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죠? 10조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의 종목이고 원전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한 차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고 여전히 원전 관련해서 이슈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저항대가 전고점 저항대가 이렇게 앞에 있고요. 그리고 요 저항대를 앞두고 지금 오늘 주가가 갭이 떴다가 좀 밀렸습니다. 아마 원전주들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 같으면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 이유가 아랍에미리에이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보스 포럼 가기 전에 이제 들렀었잖아요. 그래갖고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기사들이 나왔고 오늘 그런 부분에서 재료 소멸 이런 이슈가 조금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원전 관련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좀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지금 대단하게 앞에 원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원전 테마가 정책주로서 이렇게 부각이 돼갖고 막 올랐던 그런 시세는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단 어느 정도의 상승은 분명히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한 25,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만 참고해 두시고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이슈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칠레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동유럽의 원전 수주라든지 이제 수주를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하느냐, 어떤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형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이제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어렵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8천억. 그러니까 지금 실적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실적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 과하냐 하면 뭐 그렇지도 않아요. 뭐 적정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슈가 조금만 붙어주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은 보여줄 것 같고요. 일단 하단 자리는 제 생각에 15,400원 정도를 지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구간들 지켜내면서 박스권 흐름 이어가다가 상단 저항자리 오늘 고점이죠. 어제 고점 뭐 이렇게 해서 가격대가 대충 뭐 17,5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돌파해 준다라면 19,000원 그리고 뭐 2만 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한 2만 500원 정도 이렇게 좀 잡아 보시고요. 손절가는 앞에 요 지금 박스권 흐름에서 저점을 형성한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14,5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BHI요. BHI. BHI. 네, 이것도 원전주잖아요. 네네. 예, 이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500원에 한 10% 정도 됩니다. 8,000원이요? 500원에. 8,500원? 네, 8,500원에 10% 정도. 자, BHI는 뭐 시세가 막 엄청나게 크게 나왔던 종목은 또 아니에요. 원전주 중에. 네. 지금 그럼 회사는 어떤가요? 저기 상장 폐지될 회사는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장 폐지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네. 2020년도에 이제 흑자를 한번 했었어요. 이게 코스닥 네. 종목인데, 4년 안에 실적이 흑자가 한 번 있으면 실적 때문에 상장 폐지될 일은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상장 폐지될 종목은 아니고 2022년 작년이죠. 작년도 지금 추정치는 흑자 그리고 내년에 뭐 276억 당기 순이익도 흑자고 실적은 이제 증가를 이렇게 쭉 해가네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이제 뭐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2022년 대비해서 한 300% 정도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네. 일단 뭐 재무제표상에서 자본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인데 봅시다. 이게 뭐 전환사채가 좀 많다 하면 결국 전환사채 부분은 주식으로 이렇게 희석이 되면서 결국 부채는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전환사채가 200억 정도 있긴 하네요. 4,050원 정도. 그러면 이거 이제 저기 물량으로 나올 때쯤 해서 주가를 또 한번 움직일 텐데 네. 그때쯤 해서 일단 털고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대로만 간다 하면 올해 뭐 한 300억 아까 예상치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만약 실적대로만 가준다 하면 주가는 뭐 지금 7,000원이니까 14,000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이는 이 고점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수익은 뭐 보실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선생님. 네. 적당히 앞에 전고점 자리가 한 9,2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 오면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전고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서도 괜찮을까요? 지금 뭐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랑 뭐 흐름도 똑같고요. 뭐 실적도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뭐 박스권 흐름이나 아니면 상방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원전 관련주들 갭 떠가지고 음봉으로 이렇게 좀 다 밀렸는데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요대로 한번 보유해 보세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돼요? 추가 매수는 만약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좀 빠지면 한 6,500원 정도 오면 그때 선생님 지금 비중 10%잖아요. 네네. 한 10% 정도에서 한 20% 정도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6,500원 정도의 비중 10%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자, 다음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코퍼스 코리아. 자, 코퍼스 코리아도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해가지고 앞에 이제 같이 급등을 했다가 레몽레인이 이제 부러지면서 코퍼스 코리아도 힘을 좀 못 쓰고 이렇게 옆으로 좀 질질질질 흐르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보면 앞에 상한가 가면서 시세가 나온 게 한 달 반 정도 됐다, 그죠? 요거 조만간 저는 시세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퍼스 코리아 3,005원. 지금 뭐 거의 뭐 오늘 종가 매수가신데, 비중이 한 10%. 요거는, 컨텐츠 관련주들도 지금 괜찮은 흐름이고요. 딱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61선, 121선 지금 정배열로 돌아서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앞에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 흐름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승으로 돌리는 그림인데, 상승 돌리면서 한 번에 쭉쭉쭉쭉쭉 가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랐다 조정받았다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흐름이다라고 했을 때 단기 흐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추세가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다가 이 트렌드를 지금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조금 더 보유해 보신다라면 상승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3일째 뭐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거래 대금이 또 증가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3,100원 여기 이제 정고점 부근 여기가 일단은 저항이 될 텐데 3,120원 정도 여기만 돌파해 준다 하면 제 생각엔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3,250원짜리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겠지만 그때 가서 뭔가 또 뉴스가 나온다든지 이슈가 붙어준다라고 하면 큰 흐름에서는 뭐 이런 N자 상승도 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3,600원 정고점을 목표로 잡으시고요. 3,2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로 3,600원까지 이렇게 끌고 간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에너토크. 에너토크. 제가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조금 계속 눈에 밟혔던 종목인데 이 에너토크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슈적인 측면에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트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도너 리포트에 이거를 포함시킬까 말까 고민을 좀 한참 했던 종목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00원의 비중 30%예요. 어저께 이제 시세 나올 때 좀 매수를 하셨나 봅니다. 그죠? 그럼 오늘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이 이럴지는 모르겠는데 에너토크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원전 관련 주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일 때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지금 가장 원전주들 중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 종목하고 뭐 G2파워 이렇게 두 개를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너토크가 조금 더 G2파워보다는 좋게 생각이 드는 게 자, G2파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직도 시세 이 단기적인 흐름은 좋았지만 여기 이제 저항에 이렇게 갇혀 있다, 그죠? 앞에 이제 이렇게 박스권 저항이 10,000원이라는 가격 저항도 있고 이런 저항들이 갇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흐름에 뭐 쉬어가다가 돌파하고 시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너토크가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좋아 보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장기 하락 트렌드도 일단 벗겨놨고요. 그리고 박스권적으로 봤을 때 여기 앞에 상한가 같던 이런 구간도 지금 돌파를 하면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시세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와줬던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할만했다. 다만 뭔가 이렇게 재료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아까도 원전 관련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인
조정 나올 수 있겠지만 상승 흐름은 좀 이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아침에 시가를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에너토크가 시가 상승 출발한다라면 목요일 고점을 좀 돌파하는 그런 시세적인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원전 관련해서 어떤 좀 이슈가 붙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매수가에서 얼마 손실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뭐 차트적인 좋은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되 단기적인 흐름이 깨지면 일단은 탈출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손실이 거의 안 나는 선에서 지금 공략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흐름이거든요. 요 흐름대로 지금 딱 밟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일 요 종목의 저가 깨지면 뭐 손절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1,300원 조금 넉넉 잡는다 하면 11,250원 정도까지는 손절가를 아래로 두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이니까 요거 문의 주신 분께서는 이렇게 좀 대응을 한번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200원 손절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가 오도록 할게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는데 명신산업 문의를 주셨어요. 요게 이제 테슬라 관련 주다 해가지고 상장했을 때 좀 시세를 엄청나게 줬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 썩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섹터임에는 분명한데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뭐 이중 바닥을 좀 형성했던 그런 구간대를 보시면 돌파를 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서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서 있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썩 나쁘지 않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앞에 거래가 크게 터진 캔들이 하나 있어요. 이런 구간에 저점 구간은 저항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이 16,500원 그러니까 6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 주느냐 못 올라가 주느냐에 따라서 이 단기적인 추세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21,000원이세요. 비중이 28%. 21,000원. 생각보다 조금 높은 위치인데 여기서 매수를 하셨었나? 요 평단 뭐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됐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자동차 섹터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일시불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할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 대출을 한마디로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금융 상품을 끼고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져가지고 차값이 더 비싸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취소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테슬라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격도 많이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금리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금리가 오르고 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굉장히 낮았던 그런 금리가 머릿속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런 고금리에 대한 부분에 적응이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비싸게 금리를 내고 어떻게 차를 사 하던 부분들이
이제 그냥 보편화됐을 때 그때 돼야지 다시 매수 수요가 돌아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기업 실적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매수가를 봤을 때는 실적을 보고 버텨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2022년도 9월까지 작년 3분기까지 나온 실적을 보면 800억.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컨센서스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1,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다라고 나오고 있고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한 13%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요. 이 컨센서스가 생각 외로 여러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정치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갖고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2023년도 1,300억, 2024년도 내년이죠 1,600억이면 실적 대비해서 지금 시총 8,300억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금리적인 부분들, 그래서 자동차 수요가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적인 측면이 결국은 주가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어차피 주가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상장했을 때 그 가격대 부근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하락보다는 하방을 지켜내면서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힘내시고 요거는 좀 버텨내시면 제 생각에는 21,500원이셨나? 요거 21,000원 그러면 지금부터 약 한 30%거든요. 시가총액 생각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2,000원 정도 올라오면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해 볼게요.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항공우주요. 한국항공우주. 예, 예. 자, 한국항공우주 매수가랑 비중 평단이 어떻게 예, 되시죠? 53,300원에 30%요. 53,300원. 예. 30%. 요 네. 최근에 사셨어요, 선생님? 한 두세 달 됐을 것 같아요. 두세 달. 예. 11월쯤에 요 사셨나 예. 보다. 예. 자, 한국항공우주 선생님 매수하신 이유가 방산주들 요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막 그래서 사신 건가요? 예, 그리고 좀 기업이 튼튼한 것 같고, 또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게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 시가총액이 지금 4조 한 6,500억 정도 되는데 예. 영업이익이 올해 추정치가 한 3,000억, 내년에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좀 전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생각했을 때 멀티플을 한 15 정도 주면 지금 시가총액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5만 원 선 정도. 그래서 뭔가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다. 다만 적정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 재료가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지금 정부에서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정책주로서의 어떤 기대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KF-21이라는 이제 새로운 전투기를 생산했잖아요. 예. 이제 그게 앞으로 이제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엔 그게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받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이 종목이 앞에 사실 이 상승 부분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022년도 상승 부분들이 좀 KF-21 이제
나온다. 뭐 이런 모멘텀들,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던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선반영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막 단기간에 뚫고 올라간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 자리는 43,000원, 그리고 상단 자리는 지금 52,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결정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5만 원 오면 요 근래에 6만 얼마까지도 갔었는데요. 그게 이제 작년 9월이죠. 예. 이게 근래에 뭐 6만 원 갔다고 해서 다시 6만 원 가주면 참 좋은데 주식이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뭐 쌍봉을 찍으러 갈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지금 뭐 저기 뭐 유럽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 전투기 마음에 든다, 사겠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 그렇게 되면 갈 수 있어요. 갈 수도 있고 6만 원 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런 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요 박스권 하단 자리 43,000원이 이탈되면 일단 손절하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 아니면 뭐 선생님 정말 기업이 괜찮다 생각이 드시면요, 43,000원 깨질 때 한 절반 정도 파셨다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가서 절반 판 거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저는 한 52,000원 오면 선생님 비중을 갖다 한 15% 정도는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싸고 좋은 종목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주가가 다 선반영이 좀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52,000원 정도 박스권 상단 뭐 돌파하고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 한 절반은 수익이잖아요. 그죠? 52,000원 오면. 챙기세요. 챙기고, 절반은 챙기고, 나머지는 뭐 선생님 한 6만 원까지 가져가 보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자, 다음 분 문자로 상담을 주셨는데, 아남전자가 이게 예전에 뭐 하만 관련주,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해가지고 삼성 SDI 뭐 이런 거 해가 같이 좀 움직이고 막 했었는데, 오늘 이게 남성이랑 같이 좀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딱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뭐 뉴스거리가 대단하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좀 크게,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편인데, 평소 대비해서 한 400억 정도 터졌으니까. 근데 뭔가 재료적인 측면에서 뭐 때문에 얘가 올라갔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하고 뭐 그냥 기업적인 부분들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1,500억에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뭐 상패 걱정은 없고, 실적도 작년에 좋게 나왔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재작년, 작년 해서 150억, 170억. 올해 뭐 4분기까지 작년 2022년도 4분기까지 하면 글쎄 한 200억 정도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분기 한 50억 정도 나오니까 200억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시총이 1,500억이니까 뭐 기업 실적 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이대로 끌고 가셔가지고 한 2,500원 정도, 2,450원에서 2,5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이중바닥 형성하고요. 쌍바닥 형성했죠. 쌍바닥 형성하고 여기 지금 저항으로 잡고 있던 가격대를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매수가가 얼마셨지? 2,000원이셨네. 2,000원 뭐 거의 지금 뭐 매수가 부근이시네요.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시세가 나는데 안 파신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깝다. 그죠? 줄 때 좀 파는 게 좋은데. 어쨌든 요거는 상승 흐름 끝난 것 같지 않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1,900원 뭐 부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제 생각에는 단계적으로 좀 상승 흐름 이어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대로 보유 의견 드릴게요. 목표가는 2,400원 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 매도 관점 이야기 드립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우건설 6,500원에 15%요. 대우건설요. 네. 6,500원에 15%. 대우건설이 보자. 선생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대우건설이 국내보다도 해외 지중에서 수주도 되고 그래가지고. 해외 매출도 높고, 그죠?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이제 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지금 너무 내려가지고. 대우건설이 일단 제가 여기 그 주택 관련된 매출이 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한 65% 정도가 이제 주택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토목하고 하면 지금 네, 거의 한 75%, 한 80% 가까이가 그 주택 관련된 쪽일 겁니다. 물론 토목 쪽은 좀 SOC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볼 수는 있겠는데 네,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주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국내 뭐 중소 건설사들 뭐 완전히 그냥 뭐 주택 경기와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해외 수주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그나마 건설주들 중에서는 좀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1,900억, 이게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업종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저평가라고 해서 이게 막, 이게 싸다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비싼 것보다는 싼 게 나으니까, 그죠? 네, 그런 관점으로 일단 봅시다. 그러면 실적은 고만고만하게 2020년도에 한 7천억 정도 예상치고 2023년도도 6,800억, 뭐 7천억, 2024년도. 그러면 요 실적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네, 주가는 일단 하방을 이렇게 쌍바닥 잡아주면서 4,000원대에서 멈춰줬어요. 예, 선생님이 6,500원이니까 아이고 이것도 좀 위다, 그죠? 많이 위다. 예. 요거는 주택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까지는 선생님이 버텨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월봉으로 봐도 일단 뭐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여기서 시장이 뭐 크게 다시 하락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네, 제 생각에는 요 가격대, 그러니까 뭐 한 3,800원 이하로는 웬만하면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 앞에도 여기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한번 확 밀렸지, 2,000원대까지. 요 대략 한 4,000원대는 계속 뭐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 뭐 지금 가격대에서 뭐 6,500원에 갖고 계신데 이거를 손절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업이 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라도 챙겨야 됩니다 하면 팔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냥 선생님 요거는 좀 버텨내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뭐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네. 아까 자동차 이야기 드리면서 이런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이 이 금리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간적인 그게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예. 그래서 그 시점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2023년도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 2024년도쯤 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건설주들이 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아마 그걸 좀 선반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쯤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건설주들은 하반기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고, 좀 힘드시겠지만 참으시고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비중이 15%니까 예. 뭐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건설주는 가급적이면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그냥 두시고 예. 한 6월 달쯤 해가지고 6월이나 7월쯤 해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요걸 좀 보고 네. 우리나라도 어차피 미국 금리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한번 보고 추가 매수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상담을 여러분들 다 꼼꼼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게 이제 조금 부족해서요.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다면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또 자세히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샵 0082로 이주현 보내시면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개 방송 뭐 게릴라로 열거나 뭐 심심할 때 열게 되면 여러분들께 공지를 꼭 해드릴 테니까 참여하셨다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또 노란톡방에서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체크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시장 정보나 궁금하신 부분들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샵 0082로 이주현 세 글자 보내주시고요. QR코드 화면 하단에 보이시죠?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비추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이번 코너는 도너리포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리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4종목 그러니까 이제 1월달 들어서 제가 6개월 휴식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한 4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뭐 매수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 종목이 2, 3% 수익이고 지금 오늘 목표가를 하나 달성을 했어요. 이거 하신 분들이 있으시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를 드리잖아요. 요거 매수가에서 손절가까지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셔가지고 목표가에 아침마다 그냥 걸어놓고 일 보시면 뭐 그렇게 긴 시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끔씩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중장기 이야기도 드리지만 어쨌든 1차 목표가 정도는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자, 루닉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뉴스가 뭐 AI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들이 붙으면서 AI 관련주들이 오늘 강했잖아요. 그래서 시세를 한 차례 강하게 이렇게 지금 내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분봉입니다. 박스권 흐름을 이제 이렇게 이어오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는데 이게 1월 10일 날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시초가 공략주로. 그러니까 11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가에 매수를 하셨다면 대략 뭐 한 15%? 17%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수익을 36,500원에 딱 드렸으니까 어떻게 목표가를 딱 돌파하고 밀렸습니다. 한 18% 정도 수익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추세적으로 보면 여전히 상승 흐름이에요. 그죠? 아직 종목이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서 하루나 이틀 정도 좀 쉬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거래 대금이나 뭐 거래량을 봐서도 뭐 크게 대단히 거래가 크게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추가 흐름도 이어질 수 있겠다. AI 관련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AI 종목들, 테마들, 섹터가 상승할 때 함께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종목 중에 하나가 STX 중공업이에요. 여기에 지금 한 2% 정도 수익권인데 여기 지금 완만하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내리는 종목 하지 말고 횡보하는 종목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배열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셨을 때 오히려 수익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뭐 너무 이렇게 올라 있는 종목들은 얘기 드리지는 않으니까 적당히 여러분들이 이 매수가 드리는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고요. 지금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5일선을 돌파를 해줬고 오늘 거래량을 좀 죽이면서 도지 형태의 뭐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보시면 STX만 보면 안 돼요. STX라는 종목 있죠. STX라는 이 종목도 보셔야 되고요. 매각 이슈예요. STX 중공업이. STX도 보시고 STX 중공업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STX 엔진도 있죠. 그래서 요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STX라는 이름이 붙은 종목들이 대부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뭔가 한 종목이 먼저 급등이 나오면 막 따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STX 뭐 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2% 정도 수익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밀려 내려와 가지고 뭐 7,100원 이렇게까지 다시 밀린다면 또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손절가는 명확하니까 그 손절가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신다면요, 손절을 짧게 뭐 여러 번 하더라도 수익 나는 거 한 번으로 또 수익을 전체 계좌에서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각 이슈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이것도 기대해 봅시다. 자, 그리고 오늘 도너리포트에 편입할 종목인데 요즘 정말 시장이 뭐 정말 다 올라가는 장입니다. 뭐 속된 말로 뭐 송아지 멍멍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어떤 종목들 그리고 순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죠? 오늘도 뉴스가 나왔던데 이게 이제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화장품 관련주들이에요. 물론 뭐 중국 여행객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중국 여행객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이제는 예전처럼 화장품주들이 막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던 그런 흐름들은 나올 가능성은 적고 어느 정도의 뭐 기대감에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연우라는 종목 같은 경우 연우라는 종목은 화장품 용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고 꾸준하게 흑자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지금 실적 대비해서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뭐 그렇게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괜찮은 그래도 뭐 이게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 뭐 적정 주가 수준인 것 같아요. 2022년도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실적 개선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12월 달에 시세가 한번 나와줬고 이때가 이제 바로 뭐 한안령 해제부터 해가지고 중국 관련 종목들이 막 시세를 낼 때 화장품주들이 시세를 낼 때 연우라는 종목하고 또 하나 이제 청담글로벌 이 두 종목이 좀 시세를 강하게 줬었거든요. 그래서 청담글로벌도 괜찮은데 저는 연우가 조금 더 시세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보면 한번 급등 이후에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박스권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급등 이후에 뭐 기간 조정 잘 받아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료 그러니까 마스크 해제 요게 되면 이제 저기 누님들 여성분들은 또 화장을 또 다시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화장품 이 마스크를 쓰면 화장을 더 많이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마스크 해제가 되면 이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중국의 지금 확진자 수가 거의 피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PCR 검사라든지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하는 부분들 완화가 되면요. 또 화장품 수요에 대한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 떠서 상승 출발했는데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부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요 시세가 크게 나왔던 구간에 고점이 이제 21,500원 정도인데 요 구간 조금 돌파하면 뭐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시세를 좀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화장품 섹터들이 뭐 괜찮은 흐름이 나온다 하면 수익 실현하고 또 포트에 편입을 하고 뭐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 하나 상승 추세에 놓이게 되면 샀다 팔았다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연휴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 이번 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뉴스가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갭 떠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뉴스가 나온다. 그럼 아침에 갭이 많이 뜬다. 그러면 그날 매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목표가 꼭 여기까지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5%가 됐든 10%가 됐든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요거 만약에 여러분들 뭐 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샵 0082 이주현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거 팔아야 됩니까 하면 지금 재료가 소멸되는 상황이니까 팝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또 제가 보면서 이렇게 시세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또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일장 전략. 사실 뭐 내일장 전략 크게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방송에서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봐오셨던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어쨌든 시장이 저 고점에서 3,200포인트가 깨질 때 제가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되고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빠지니까 방송에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은 똑같았어요. 언제쯤 올라갈까요? 언제쯤 시장이 괜찮아질까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3,000 깨지고 2,900 내려왔을 때 2,400까지 빠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최소한 2,400이었었어요. 그리고 기간은 보통 이런 하락장이 오게 되면 금리 사이클이잖아요. 금리 인상과 인하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다우지수가 쫙 있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보면 그래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은 그냥 하락장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관론자였고 내린다 할 때마다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300 내려왔을 때부터 좋은 종목들, 싼 종목들, 지금 지수 때문에 많이 빠진 거 사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올해 2023년이 오기 전부터는 지금부터는 지수가 급락하는 거 겁먹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딱 1월 2일 날 첫 방송에 와서 여러분들께 내리는 거 겁먹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바로 이때입니다. 지수는 채팅방에서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수는 2, 3일 정도 더 빠지면서 겁주는 모습을 만들어낼 거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을 만들어낼 거다. 하지만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딱 저점을 잡고 나서부터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거 제가 장난 삼아서 뭐 미래의 일이니까 제가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의 일이니까 요때부터 해서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하방은 경직될 거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 방송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죠.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설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분명히 지금까지는 우리가 추석이나 설 명절 앞두면 연휴가 길기 때문에 조정이 그 앞에 해서는 조금 나았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정도는 생각하시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수를 보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여기 2,500포인트 전고점을 돌파해 주느냐 못 해주느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완전히 차트 분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또 분봉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요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저점을 잡았던 구간은 지금 딱 왔어요. 이게 2,40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2200포인트에 있을 때 2350에서 2400포인트까지는 반등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앞에 요 2400포인트로는 돌파를 하고 살짝 눌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아직은 하락 추세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요 상승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2375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하시면 됩니다. 아까 방송할 때 종목들 상담할 때 이야기 드렸던 거 61선, 121선이 골드가 나야지 우리가 상방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지수는 골드 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여전히 걱정 마시고요. 아침에 좀 밀려서 출발하면 상승 추세 있는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저점에서 매수 관점 노리시면 짧게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관점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시장 대응하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샵 0082 이주현 보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도너리 스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이 코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